여러분, 베네수엘라 된다. 베네수엘라가 대한민국 플러스 베네수엘라입니다. 사실 베네수엘라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사회주의화가 되면서 지금 가장 못 사는 빈국으로 떨어졌죠. 물가는 몇십만 프로 폭등하고 말입니다. 돈의 가치는 하락해서 저게 돈인가 휴지인가 분간도 못하는 나라. 국민의 적어도 4분의 1이 국외로 탈출하는 나라. 그렇게 가난해진 나라가 베네수엘라입니다. 지금 대한민국도 베네수엘라까지 가는 과정이 바로 가지는 않겠지만 그런 요소들이 조금씩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국가 부채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8월에 국가 채무액 보세요, 여러분. 927조 2천억 원입니다. 927조 2천억 원이에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늡니다. 사상 최대치는 당연하고요. 지난해 말에 819조 2천억 원이었거든요. 108조나 늘었습니다. 108조. 예, 엄청나게 늘어난 금액입니다. 세수도 많이 늘었다고 하지만 지출이 더 늘다 보니까 지금 국가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관리재정 수지 보세요. 관리재정 수지. 폭망이죠. 나라 살림이 올해 국가 예산이 558조입니다. 그런데 8월에 적자 규모가 70조 2천억 원이에요. 70조 2천억 원. 물론 누계긴 하지만 70조 2천억까지 늘었다는 거예요. 7월까지는 56조 9천억 원으로 줄어들었다가 8월에는 70조 2천억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나라 살림이 지금 엉망이라는 겁니다. 엉망이라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요, 여러분, 올 연말에는 국가 부채는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엄청나게. 국가 부채가 올 연말에 늘어나는 내용을 보면요. 965조 3천억까지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은 47.3%까지 늘어나고요. 문재인 정부가 끝나는 시점 그러니까 2022년 5월이 되면요. 1068조 3천억 원 1000조를 넘기게 됩니다. 1000조를. 물론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모든 것을 법제화 시켜놨기 때문에 돈을 지출 안 할 수가 없어요. 돈 퍼주기만 합니다. 여러분, 돈 주던 거 못 뺐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돈 주던 거를 더 주면 더 줬지 절대로 뺏을 수는 없어요. 그렇게 되면 국가 부채가 계속 늘어납니다. 결국 2023년에는 53.1%까지 늘어나서 아마 신용등급에 문제가 생길 겁니다. 2024년에는 56.1%까지 1291조 5천억까지 늘어납니다. 2025년에는 1408조 5천억까지 58.8%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문재인 정부가 모든 것을 제도화 시켜놨고요. 제도화는 법률화 시켜놨습니다. 문재인 정부 돈 쓴 거 한번 보실래요? 이 정도면 여러분 가히 베네수엘라로 간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노무현 정부 때도 위기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위기가 있었습니다만은 143조 2천억 원의 국가 부채가 늘어났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는 180조 8천억 원이요. 이때는 금융위기가 있었거든요. 박근혜 정부 때는 170조 4천억 원입니다. 이때는 남유럽 재정위기가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긴축발작. 텐드럼이 있었습니다. 텐드럼이.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의 위기 있다고 치더라도 407조 8천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정도면 가히 진짜 이게 나라냐 이렇게 말할 만하죠. 이게 나라냐 말할 만합니다. 엄청나게 늘었기 때문에 407조 8천억 원입니다. 407조 8천억 원. 내년에 가면 더 늘어납니다.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저는 이게 결국 나라가 빚이 많으면요. 언제든 위기가 터집니다. 언제든 위기가 터져요.
여러분, 예, 아르헨티나 보셨잖아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위기 터집니다. IMF 외환위기, 예,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예, 멕시코도 마찬가지죠. 부채 비율이 40% 미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터졌어요. 예, 그리스는 또 어떻습니까? 그리스는. 저는 대한민국이 지금 제가 언급하는 그리스나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로 갈까 진짜 두려운 겁니다. 진짜 두려워요.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부채가 늘어나면 어쩔 수 없을 거예요. 어쩔 수 없을 거예요. 그냥 갈 겁니다, 아마. 예,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불효불급한 부채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표 사기 위해서 계속 뿌리는 부채는 결국 충격을 줄 겁니다. 그런데 정부는요, 참 제가 봐서도요, 무관심입니다. 왜냐고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 한국형 재정준칙이라고 만들었어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예,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을 60%로 한정을 해서 60%. 저는 60%까지 갈 때 과연 예, 이게 버텨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재정 수지 비율도 관리재정 수지가 아니라 통합재정 수지로 잡았고요. 마이너스 3%로. 예. 그러면서 2025년부터 적용하겠다고 했거든요. 국회에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논의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논의조차도. 아니 60%라는 비율도 크지만 지금까지는 40%였거든요. 60%라는 비율도 크지만 도대체 이게 재정준칙이 맞냐? 야당에서도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관리재정 수지는 지금 마이너스 70조까지 늘어날 정도로 예, 부채가 굉장히 커지는데 통합재정 수지는 실제 통합재정 수지 4대 보험을 포함하면 지금 더 많이 들어오니까 줄죠. 아무래도. 이런 걸 보면 답답해요. 솔직히 답답해요.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어떤 정치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대목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이대로 갔을 때 말입니다. 재정준칙도 지금 공연불이 되고 있고 국가 부채는 계속해서 늘어나죠. 이러면 여러분 최악의 예,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무디스 같은 경우는요. 예, AA2 현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용 전망도 안정적이에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부정적으로 바뀌면 6개월 안에 신용등급도 떨어집니다. 그러면 AA2에서 AA3로 떨어진다는 건데 AA3로 떨어졌을 때는요. 여러분 진짜 감당이 안 돼요.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요. 미국의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하고 신용등급 전망이 떨어지는 거하고 동시에 일어날까 두렵습니다. 이게 동시에 일어났을 때는 진짜 퍼펙트 스톰이 올 수도 있거든요. 크고 작은 위기가 동시에 터지는 것처럼 대한민국 경제에도 똑같이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도대체 예, 정치 세력들은 자기들 이것만 생각하지 대한민국 국가나 국민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 저는 이게 결국 대한민국을 더 힘들게 만들고 대한민국을 더 망하게 만들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도 지금 문제가 심각한 게 말입니다. 야당이 잡는다고 될 것 같아요? 야당이 잡는다고 해서 이 부채가 줄어든다.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나라 살림이 그만큼 어렵고 예, 돈 퍼주는 돈이 원체 많기 때문에 국가 부채 증가세에는요. 브레이크가 없어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재정이라는 건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번 주고 나면 줄일 수가 없습니다. 줬다 뺐으면요. 그만큼 위기를 자초하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예, 이게 정치인들이 말입니다. 자기 어떤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뭐 당연히 해야 되겠죠. 정당인이니까. 예,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제발 나라를 위해서 또 국민을 위해서 좀 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자기 잘났다는 맛으로 하지 말고 말입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우리 경제는요, 예. 정치에 덮여서 결국 경제가 진짜 어렵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을까 솔직히 두렵습니다.